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3일 병진 네번째 기사 1422년 명령락 20년 이지욱, 강자명, 김사재, 김대현, 임회, 유춘양, 최민 등의 직첩을 도로 주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3일 병진 5번째 기사 김여지가 각도 진상을 예전대로 바치기를 청하다.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4일 정사 첫번째 기사 한승부 윤 신보가 탄핵되다. 정사를 보았다. 정갑손이 면대하여 간하기를 한승부는 곧 옛날의 경조부입니다. 굽고 바른 것을 분별하고 사납고 강한 자를 탄압하는 자리오매 반드시 강명 정직한 사람을 써야만 능히 제 직책을 다할 수 있거늘 지금 부윤 신보는 일찍이 탐후를 범하여 그 자신이 바르지 못하오니 어찌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그 주기를 빼앗아 정직한 사람에게 주옵소서 하였으나 임금은 신보의 아내가 종실에 관련이 있고 또 공신의 아들이라고 하여 윤허하지 않고 신보에게 속히 취임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신보가 공신도감이 되었을 때 적에 다른 사람에게 구워준다고 거짓을 긋고 도감의 쌀과 배를 구워서 그 첩에게 주었던 까닭으로 관원에서 이를 말했던 것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4일 정사 두번째 기사 국상 중 가늠한 홍천현감 이익박을 취재하다. 의견부에서 개하기를 홍천현감 이익박이 국상 중에 원주기생 노응향을 가늠하였사오니 형률에 따라 곤장 90대를 쳐야 마땅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6일 김희 첫번째 기사 익평부원군 이석근의 졸기 석근은 태조의 셋째 아들 이간대군 이방의의 아들이었다. 체모는 작고 성품은 어리석고 정직하며 다른 재능은 없었다. 다만 술만 좋아하여 그때 사람들이 복인이라고 불렀다. 아들 7이 있으니 이인, 이의, 이예, 이지, 이신, 이강, 이상이었다.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쌀과 콩 80석과 종이 200건과 초 5자를 부위로 내려주고 시호를 안량이라 하니 시호법에 화목을 좋아하고 다투지 않음이 아니요 올량하고 악을 좋아함이 양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6일 김희 두번째 기사 의평군 순평군에게 혼과 비용을 준비하도록 이르다. 임금이 의평군 이원생과 순평군 이군생에게 이르기를 인덕전 본궁의 전지를 율량전의 예의에 따라서 조세를 따로 거두고 남녀 혼가할 때의 비용으로 준비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7일 경신 첫번째 기사 앞회관 고기충이 요동의 사정을 아뢰다. 명나라 황제가 9월 초 8일에 북경에 돌아와서 아로테와 올량합 등을 정벌하여 이를 이기고 회군하여 천하에 조서를 보고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요동도사가 도망해 온 군사를 돌려보내서 매우 기뻐하더라고 하였다. 그 조서에 하늘과 땅의 크므로 만물을 덮고 시름에 끝이 없으며 제왕의 다스림은 하나같이 보와 함께 의짐을 베푸는 것이다. 짐은 삼가 천명을 받아 중화와 이적을 주재하게 되매 이른 아침과 깊은 밤에 근로하여 다스림을 힘써 도모함은 천하 생령으로 하여금 모두 그 편안한 곳을 얻게 하는 것뿐이다. 지난번에 추로 아로테가 막북에 공궁하게 되어 쥐구멍에서 살기를 구하였으나 여러 번 와라에게 곤박을 당하여 철야도 보존하지 못하고 드디어 그 불악을 거느리고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짐은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함을 염려하여 특별히 우대하여 봉작을 주어 그 본토에 눌러 있어 생활을 안정하고 그 업을 즐게 하여 길이 태평을 누리게 하였더니 뜻밖의 이 대놈이
사악한 마음을 품고 참람하고 교만하여 천리를 얼리끼고 명령을 거스르며 덕을 저버리고 은혜를 배반하여 사신을 죽이고 변경을 침범하여 함부로 참혹한 짓을 하고 생명에게 해독을 끼치니 지는 천하 군민의 협력을 받아 몸소 육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여 7월 4일에 군사가 활솔해의 북쪽에 다다르니 그 추한 되놈 아로테는 부문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여 그 차량과 우양과 마피를 버리고 망명하여 멀리 달아났으나 끝까지 추적한 지 여러 달 만에 그 간첩을 잡으니 말하기를 추한 되놈이 아로테가 스스로 덕을 저버리고 은혜를 배반하였음을 알고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병이 되어 바싹 마르고 쇠약하였으니 이는 천지 귀신이 벌을 주는 바이요 그 남은 무리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 하므로 짐은 이에 군사를 옮겨 그 악당이 올량합의 괴수를 쳐서 잡으려고 동쪽으로 행하여 굴렬 아하에 이르러 도적을 만나 마주 싸우게 되었는데 짐이 친히 전봉을 거느리고 무찔러 쳐나가 바로 그 소혈에 다달라 수십 명을 죽이고 그 여당을 못 뺀 것이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으며 그 불악의 인구를 포로하고 그 병기를 불사르며 그 말과 우양을 모두 노역하고 항복해 오는 자를 너그러이 어루만져 주고 군대를 전동하여 회군하였다. 죄를 선고하고 쳐서 벌하니 구벌의 위엄을 세워 도적을 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여 길이 만년의 태평을 즐기지니 이를 중외에 조서로 보고하여 다 함께 들어 알게 하노라 하였다. 막복은 고비사막 북쪽으로 몽고 지방이고 구벌의 위엄은 9조목의 정벌을 하는 위엄이니 빙약범과 적혁협인과 포내능회 야황민산 부고불복 적시기친 방시기군 법령능정 내외난조 수행 이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는 죄가 있으면 천자가 징벌하는 것이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날씨가 추워 죄수를 방면하다 전교하기를 날씨가 매우 추우니 여러 법사에 갇힌 가벼운 죄수들은 모두 다 놓아주고 또 사형수 외의 중한 죄수도 또한 그 경중을 장량하여 보석하여 내보내고 신문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날씨가 추워 관찰사, 절제사, 처치사에게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다. 또 청기가 심히 추우므로 각도 관찰사, 절제사, 처치사에게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탁지의 가산을 돌려주고 연좌를 면해주다. 처자의 연좌제를 면해주었다. 지는 서리 출신이라 좋게 나무랄 것이 못되므로 이를 용서한 것이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유사누리 병으로 사직하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9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이원이 병조 사령을 들어 총재와 상대호군 구종으로 보태줄 것을 청하다. 이원이 계하기를 병조에서는 사령이 매우 많은데 총재의 구종은 겨우 2사람뿐이고 상대호군은 구종이 겨우 1사람뿐이니 대단히 고르지 못합니다. 청컨대 병조의 사령을 들어서 총재와 상대호군을 구종으로 보태어주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의 사령은 무술년 이전의 예에 따라서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9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정의연 현성을 진사리에 옮기기를 청하다. 공조에서 계하기를 정의연 사람 전 부정 최흥훈 등 138인이 고하되 현성 안에 샘물이 없고 또 큰 산이 내리눌리어 화살과 돌이 미치는 바이오니 진사리에 옮기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의정부와 각조에서 사람을 보내어 살펴본 뒤에 다시 의논하자고 청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1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산장의 시초를 사사로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다. 공조에 전교하기를 산장의 시초는 사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속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검령을 끼지 않고 이익을 독차지하여 백성을 해롭게 하였으나 그곳의 관리들은 이를 알고도 금하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그전과 같이
작폐하는 사람과 능히 감찰하지 못한 관리들은 모두 왕의 교지를 좇지 않는 죄로 논죄하라 하니 이는 우대현 조스로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서로가 조말생과 산장을 다투어 이기지 못하며 법을 빙자해 다투던 불의를 함이니 법으로는 비록 공평하다 하겠지만 실상은 사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2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각도 관찰사가 진상하는 절차를 정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각도의 관찰사가 매달 진상할 때에 그 물목을 본조에 통첩하면 본조에서는 그 많고 적음과 정하고 추함을 알아보지도 않고 곧 회첩 보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이후로는 각전의 진상 물선을 맡아보는 자는 그 진상한 물건의 수목을 써서 채자를 주고 만약에 썼거나 상하여 바치지 못할 것이 있으면 본조는 그 채자를 상고하여 책망하는 공문을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2일 개해 네 번째 기사 각포 만호 천호에게 인을 주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0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호군방을 폐지하다. 호군으로 하여금 본위에 출사하게 하고 그 소속된 섭대장과 대부와 자기의 서자로 보충군이 된 자는 병조에 소속된 보충의 군의 예에 따라서 각 영에 나누어 붙이고 방패대장과 대부는 그 패두를 패하고 역시 각 영에 나누어 붙이되 갑사의 예에 따라서 각각 그 영의 호군이 이를 거느리게 하며 방패군이 연습할 때는 병조 진무소 훈련관이 함께 연습을 감독하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0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각 관사 관리가 공상하는 물품을 친히 바치게 하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0일 개해 일곱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가 회의할 때 대가는 참여하지 말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창덕궁으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 관리 선발은 낙점 후 입선하도록 하다. 이제부터는 의금부 관리를 뽑아 쓰되 전례대로 낙점을 받은 후에 입선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여 이를 변치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2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자관원에서 신부를 탄핵하다. 관직을 파면하기를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2일 얼축 두 번째 기사 경원부의 조서를 풍년을 기다려 수납하도록 명하다. 경원부의 전지는 금년에 하나의 조서를 받지 말고 각 해의 환자도 풍년을 기다려 수납하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굶주린 백성을 그 고을의 수령과 역성으로 하여금 진휼하게 하다. 진신급 구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굶고 얼게 하지 말도록 하고 그 잃어버린 소아들은 친히 감독하고 호양할 것이며 곧 계문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곡물의 흡축이 있으면 남는 물건으로 충당하게 하고 부족한 것만 물어넣게 하다. 중앙과 지방 관리에게 곡물 연구를 맡겼을 때에 물건에 흠축이 있거든 그 남는 물건으로서 충당하여 계산하고 부족한 것만을 물어넣게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외인이 토사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청구하다. 일본의 구주 도원수 원이준이 본국 황태우의 명령으로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고 인하여 대장경을 청구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임금이 중국에 보낼 말을 골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정부 6조에서 문소정 광효전 외 각전 진선을 폐지하라는 정교가 부당함을 아뢰다. 전일에 교지를 내리셔 각도로 하여금 문소정과 광효전 외의 각전과 진선은 모두 폐지하라 하심은 대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것을
진념하시보나 한 달에 한두 번 차례 진선하는 것이 무엇이 백성에게 손해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 중국의 사신이 장차 오게 되는데 각도 관찰사가 진선으로 인하여 와서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알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다행이요. 또 명을 받잡고 밖에 있는 신하들이 친히 나와서 문안하지 못할 터인데 진선으로 인하여 임금이 최후가 강령하심을 듣게 되는 것이 두 가지 다행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일반각도로 하여금 그 전대로 진선하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의사는 이미 알겠으나 일반각도에서는 사물을 아르기 위하여 오는 사람도 또한 있을 것이니 어찌 진선하기를 기다렸어야만 겨우 국가의 일을 알게 되겠느냐 하니 또 아뢰기를 전하는 자봉은 박하게 하시면서 인민에게는 후하게 하시니 전하의 생각하심이 지극하시고 극진하옵시니 신들이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겠사오나 다만 신물이 있으면 공진하는 것이 백성이 무엇이 백성에게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이 밥을 먹기 어려움이 금년과 같은 애가 없거늘 어찌 반드시 먼 지방의 물건을 기다린 후에 자봉을 하겠느냐? 비록 주방이 없더라도 저자에서 사서 먹을 수 있다 하고 이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산 원숙이 양녕대군을 탄핵하다. 간절히 생각하건대 부자는 은혜로서 하고 군신은 의리로서 하거늘 양녕대군이 이제는 부왕과 모후에게 불효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었습니다. 기해년 2월에 양녕이 미치고 요망하여 밤을 타서 도망하여 숨으니 두 임금에게 그 상사를 아시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시어 환관을 나누어 보내어 뒤를 쫓아 찾게 하여 찾으시고 태종께서 신숙과 병조판서 조말생과 참판 이명덕 참의 윤회 지신사 김익정에게 명하여 같이 내정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죄를 불러 간절히 꾸짖으시니 사신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양녕은 행실이 짐승과 같아서 가르쳐도 고치지 않고 드디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다만 모반한 죄는 절대로 없으므로 가까운 곳에 두어 그 목숨을 보존하게 하고자 하였더니 이제 또다시 오늘날의 일이 있으니 심히 부끄럽도다. 당초에 세자로 세웠던 날에는 다만 적장이란 이유로서 죄를 명한 것이니 어찌 터럭만한 사이가 그 사이에 있었겠는가. 양녕이 이미 동궁에 처함에 행하는 바가 착하지 않으며 불효한 것은 부모로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바이다. 이제부터는 양녕을 정부와 육조에 맡기고 나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 법을 범하는 일이 있거든 정부에서 곧 잡아오게 하라. 나는 관계하지 않고 일체 국가의 처치에 쫓을 것이다. 나는 양녕에게 부자의 정리가 있기 때문에 참아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나 군신에 이르렀으는 이와 다르다. 신하가 임금에게 명의를 범하면 곧 사사한다는 조문이 있으니 양녕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어찌 이를 알지 못하겠느냐. 만약 그가 죄가 있다면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시고 양녕을 돌아보고 이르시기를 너가 도망하여 나간 후에 나는 너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상시 눈물을 흘렸으며 주상도 곁에 모시고 있으며 또한 눈물을 흘렸으니 가령 너무미 편안하고 여러 아우가 사고가 있다면 너가 능히 주상의 애정과 같이 하겠느냐고 간절히 꾸짖는 말씀이 대략 이와 같으셨고 차마 그에게 죄를 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도 전하께서 무릇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뜻을 굽혀서 쫓으셨습니다. 이제 제궁이 빈전에 계시온데 일찍이 슬퍼하지 않고 살림을 차리고자 하여 위로는 전하께 아뢰지 않으며 아래로는 현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함부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돌을 실어다가 집을 꾸미었는데 소주를 지나치게 먹여서 인명을 상하게 하니 이천현수 박고가 그 마을 사람을 문초한 것은 진시로 그의 직책이온데 도리어 원한을 뽑고 박고에게 죄를 돌려 그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되 말이 불손하여 심지어 만약에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신과 전하의 사이가 이로부터 소원해질 것이라 하는 말까지 하였사오니 이는 본디 불충한 마음이 속에 쌓여 있다가 언사에 이처럼 나타난 것이온데 명의 죄를 범함이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가 바라옵건대 특히 유사에 내리시어 그 뜻에만 있는 바를 국문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4일 정면 네 번째 기사 외방교관의 고찰 조건을 정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외방의 교관은 직책이 인재를 양성함에 있은즉
관계됨이 가볍지 않거늘 고철하는 법이 서지 않은 까닭으로 교유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전추에 근거가 없으니 진시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고철하는 조건을 의논하여 정하고 아래오니 청컨대 감사로 하여금 이를 빙거하여 성적의 우유를 살피게 하소서. 교수와 교도가 임명을 받은 후에 즉시 부임하지 아니하거나 비록 부임하더라도 취임 인사를 마친 후에 여러 가지로 사고를 핑계하여 꾀를 부려 면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죄를 논단할 것. 1. 각 고을의 수령은 각기 나아가 배우는 생도의 이름 밑에 취학한 연월과 읽은 경서와 수업한 교관의 성명을 써서 매양 마지막 달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문서를 올려 뒷날 고사에 참작할 것. 1. 관사가 지방을 순행할 때 성균관의 예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강을 시험하되 성인은 그 의리를 잘 풀어 알아야 하고 동몽에게는 다만 잘 외우는 것만 취하여 이름을 기록하여 문서에 올려두었다가 성적의 의효를 평정하는 날에 이를 빙고하여 시행하게 하고 성적의 의효를 보고 계본에는 교관의 이름 밑에 어느 경서를 통달하게 아는 생도가 몇이며 어느 경서를 잘 외우는 생도가 몇 사람이라고 적을 것이다. 관찰사가 사고가 있으면 우두머리 관원과 수령 중에 경서에 통달한 자와 혹은 도내에 거주하는 문관으로 하여금 고시를 보이게 할 것. 1. 각 고을의 수령은 교관의 실지로 출근과 신병과 휴가 등 사고로 비결근한 것을 면백히 마련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 치부하였다가 성적의 우유를 매기는 날에 그 것만을 상고하여 아뢰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 5번째 기사. 익평부원군 이석근에게 죄를 내리다. 그 제문에 귀척인 신하는 진시로 은희를 겸하여 극진히 할 것이니 종시의 예도는 마땅히 애와 영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다. 생각컨대 경은 자질이 순진하고 마음가짐이 질칙하여 훈친의 적장으로서 청리의 의포가 되었다. 귀하면서도 겸손으로서 몸을 가지고 부하면서도 검소함으로써 자봉하였다. 함께 영원한 세대에 누려 우리 집안의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였더니 어찌하여 병을 고한지 얼마 아니 되어 문득 부음이 이르게 되는가. 실로 국가의 불행이니 어찌 신복의 아프고 상함을 이기리요. 유사에 계명하여 조회를 폐하고 예관을 보내어 취재하노니 경은 이미 작정된 수명으로 비록 갑자기 저승길에 나아갔으나 은혜와 살고 죽음에 다름이 있으랴. 이 박전을 한번 허명하기를 바라고 이에 교시를 하노니 생각컨대 마땅히 이 뜻을 알리로다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 6번째 기사. 2조에서 오부학당생도 육성책을 아르다. 2조에서 개하기를 오부학당은 그 직택이 목매한 자를 깨우쳐 줌에 있으니 그 고낙하는 방법을 더욱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학한 생도 중에 사서 이하를 읽은 자는 교관에게 나누어 맡겨 잘 지도하여 성취시키게 하고 맡은 교관이 사고가 있으면 사고 없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되 그 글을 가르치면 혹시라도 등급을 뛰어넘어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글을 읽어 마치면 교관이 문서에 기록하고 나서 다른 글을 가르치되 예조에 이를 보고하게 할 것이며 서찰도 역시 선비들이 한 가지 기회이오니 아울러 가르칠 것입니다. 그 사슬을 다 읽고 큰 뜻을 통달하는 사람은 이 제안에 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예조에서는 매달 학당에 나아가 그 문서를 거듭 조사하고 세 말의 추려 뽑아 기록하여 아래고 자, 오, 묘, 유년마다 그 교관의 것만을 조사하며 그에 딸린 생도들이 성취한 자가 가장 많은 자를 뽑아 아래거든 차례와 등급을 가리지 말고 뽑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 7번째 기사. 병조에서 입직군으로 하여금 남산의 봉화에 대해 매일 보고서를 바치도록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입직한 3군 수령관이 3군 중에서 5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남산의 밤에 봉하와 낮에 연기를 바라보고 날마다 보고서를 본조에 바치도록 하려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8군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 8번째 기사 병조에 명하여 진도를 연습하게 하다. 내년 봄에 교열에 대비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 9번째 기사 2조에서 삼간 거간법을 정하여 아래다. 삼가 송육전을 살펴본 적 영락 5년 4월 1일 길창군 권근이 아랫말 중 한 조목의 삼관의 여러 관원을 유학 제조로 하여금 매달 한 번씩 읽은 경서와 사기 등 여러 글을 강하고 그의 이름을 문서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연종에 임기가 차서 마땅히 천직될 때에는 모두 그 읽은 경서의 수의 많고 적음을 적게 하여 상등인자는 청완요직으로 등급을 띄어 올려주고 중등인자는 예에 따라 관급을 옮겨주고 하등인자는 외직으로 내보낸다고 하였사오니 이 법은 곧 삼관에게 관직을 떠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학에서 시험 보아 뽑을 때 유학을 아울러 그 사이에 시험하여 그 성적의 높고 낮음을 따라 해마다 관직이 옮겨지며 품급이 서로 오르내려서 법을 만든 본뜻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올해 이민년부터 삼관의 여러 관원의 직을 떠나는 법을 일체로 송육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강서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여 강서가 많으면 비록 국품이라도 등급을 띄어 칠품에 임명한 까닭으로 삼관의 여러 선배들의 위에 있기를 꺼려요. 강론할 때를 당하면 고의로 능하지 못한 양으로 하여 상가 속이는 일이 되었던 것이다. 탁신이 이 일찍이 유학제조가 되어 말하기를 성중관의 벼슬 다툼은 심지어 북을 치고 신소하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오직 삼관만 옛날 풍속을 유지해 함부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니 진실로 숭상할 만하다 하였다. 이조판서 허조는 그러한 일을 깊이 알아서 이제 와서 힘써 아뢰어 이를 폐지시킨 것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 10번째 기사 재생원 은여 혼도관의 근태를 예조와 성조문에서 고찰하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재생원의 은여 혼도관의 부지런하고 태만함과 은여의 학습한 바가 능하고 못함을 예조와 성조문에서 상식 고찰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 11번째 기사 예조에서 원령의 법식에 대해서 아래다. 본조에서 달마다 예기 원령을 아래고 각 관사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중에는 본조에서 행하지 못한 일도 갖춰 있어 마침내 공문은 헌문서가 되고 마는 것이니 행할 만한 사건은 본조에서 의례상정소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교명을 받아 달마다 신문하고 경중의 각 관사와 예방의 주군에 알리어 일일이 봉행하도록 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사헌부와 관찰사가 죄를 규탄하게 하여 이를 영구히 일정한 법칙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 판서 김여지가 계하기를 원령은 여부리가 지은 것이니 이를 다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끼치신 뜻이 오히려 있으며 또 취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4일 정묘 12번째 기사 이원이 문무 교차법에 대해 아래다. 정부와 육조의 당상관은 모두 문신만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듯하오니 무신을 뽑아 교차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내 뜻에 매우 맞는다고 하였다. 또 삼공신의 적장은 모두 아버지의 봉작을 이어받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은 아버지의 봉작을 이어받는 것을 그만두고 별도로 녹관을 내 임명하여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6일 기사 첫번째 기사 이명덕 이상흥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덕을 강원도 도관찰사로 삼고 이상흥을 경성절제사로 삼았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서간을 전하고 대장경을 청하다. 일본 국왕과 그 모후가 중규주를
등을 보내어 서간을 전하고 박물을 바치며 대장경을 청구하니 그 고를에 바닷길이 멀어 오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이때 매우는 계고 회풍이 상쾌하게 불어오는데 신령이 호위하여 존후께서 만복을 받으시기를 상가 바랍니다. 지난해 기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국사 지각보명이란 이가 있어 관을 개설하고 그를 후하게 대접하였더니 그 후에 그의 제자 주당이라는 자가 귀국에 유람차 갔었는데 귀국의 선왕께서 화공을 시켜 국사의 화상을 그리고 문신 이색으로 하여금 찬을 짓게 하여 주당이 돌아오는 편에 부탁하여 붙여 보내셨으니 대개 옛날의 후위를 잊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귀국과 우리 국사와는 인연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타본에서 대장경을 안치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읽어 사언을 보답하고 삼류에 이바지하려고 하오나 그 책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귀국에 가서 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나도 그가 바다의 파도가 위험함을 끓이지 않고 법부를 유통시키려는 일에 감동하여 기쁘게 도우려고 이 글을 붙여 보내오니 삼가 청하건대 그 간절한 뜻을 불쌍히 여기시어 경전 전지를 갖추어 7,000권을 보내주시면 나도 함께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이다. 그리하면 두 나라의 우호가 더욱 영구히 나아갈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토사물을 별폭에 갖춰 적어 싸우며 감히 편안히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그만 그치나이다 하였다. 규주 등이 전쟁에 들어와서 부도의 예로서 하고 절을 하지 않으려 하거늘 예관이 통사로 하여금 그를 다이려 군신의 예가 없으면 어찌 사명을 받들고 왔는가. 이웃 나라의 사신이 들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인이라 하니 마지못하여 그제야 절하였다. 매우는 음력 6월에서 7월 초순에 내리는 장마이고 화풍은 7월 9월 10월에 부는 바람이고 사은은 사람이 이 세상에 받은 네 가지 은혜인데 부모, 중생, 국왕, 삼보의 은혜이고 또는 부모, 사장, 국왕, 시주의 은혜이다. 삼류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한다. 용류, 색류, 무색류라고도 한다. 부도는 불교이다. 세종 7월 18권 세종 4년 11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계달하는 문서에 전대 성현의 이름자를 쓰지 못하게 하다. 세종 7월 18권 세종 4년 11월 1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서울 안의 개천과 다리는 공조에서 주관하도록 하다. 서울 안의 개천과 다리는 이제부터 공조에서 이를 주관하도록 명령하였다. 세종 7월 18권 세종 4년 11월 1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동량복의 야인이 와서 조회하다. 올량아 보고 금이 와서 조회하였다. 세종 7월 18권 세종 4년 11월 1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외인이 와서 토사물을 바치고 태종 상을 위문하다. 대마다의 종 원류 등 차량 우이문 대량 등이 사신을 보내 토사물을 바치고 태종의 상을 위문하였다. 세종 7월 18권 세종 4년 11월 1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원숙이 양녕대군을 탄핵하다. 전일에 소를 올려 양녕의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전하께서 우의하심으로 차마 하지 못하는 정이 없고 종사의 대개는 아니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서 결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으므로 굳이 청하여 맞지 않거늘 임금이 원숙을 내정으로 불러서 친히 윤허하지 않는 뜻을 다 일렀다. 세종 7월 18권 세종 4년 11월 18일 신민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개성부 태천관의 폐지를 청하다. 삼가 아래였건대 태천관을 설치한 유래는 그 중창 고기에 이르기를 건국 초기에 태천관을 문묘의 오른쪽에 설치하고 천왕 태일 등 신에게 초제를 지내고 또 태천관의 남쪽에는 강무당을 설치하고 제조관을 두고 교화관, 오군 녹사, 유기참군을 두어 진법을 강습한다 하고 또 이르기를 군사가 출전하는 자는 반드시 학에서 전량을 받아야 한다 하고 또 병법의 태일이 길흉의 사방의 별을 헤아려 점을 쳐서 이것으로 좌작 진태의 절목을 심는다고 하였으니 대개 역시 유제와 마제와 같은 뜻입니다. 옛날의 제도를 참작하여 보건대 예기 왕제에 천자가 장차 나가서 정벌하려면 상제께 유제를 지내고 사직의 의제를 지내고 정벌하는 땅에서 마제를 지내고 조묘에서
명령을 받고 길흉을 염을 친다. 학에서 계책의 결정을 받는다고 하였고 문묘 한 곳에서 전왕과 태일에게 초제를 지낸다는 글귀는 없습니다. 하물며 본국에서는 이미 소격전을 설치해 태일의 신을 초제하고 태천관에서 제사를 베푼다면 이는 번독한 표단이 없지 않을 것이며 또한 옛 도읍에 전대로 두는 것은 더욱 부당하오니 개성부에서 태천관은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제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이고 출정할 때 먼저 유제를 지낸다. 의제는 지신 곧 사직에 지내는 제사이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1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이백감 목진공을 북경에 보내 북방을 평정한 것을 할애하다. 백간이 조복을 입고 보내는 표에 절하고 음악은 벌려놓되 연주하지는 아니하였다. 백강 등에게 모의 모관 각 한 벌과 옷 각 한 벌과 신 갓 약물을 내려주었다. 그 표문에 문덕을 크게 베푸시어 이니 온 천하에 흡족하옵고 융병을 잘 다스려 위엄이 사막에 미쳤나이다. 승전한 소식이 사방에 퍼짐에 경하하여며 찬송하는 소리가 서로 섞여 드날립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제 폐하는 총명하심이 순과 같고 용지하심이 턴과 같으시나이다. 예약은 3대에 이르고 서는 구비가 함께 통일되었는데 뜻밖에 들어온 오랑캐가 오랫동안 간용한 계책을 품고 처음에는 어려울까 두려워하여 강복하였다가 마침내 은혜를 저버리고 관계를 부릴 줄이야 어찌 알았으리요. 이에 죄를 성토하는 정벌에 이르렀사오니 이는 실상 백성을 편안하게 하시려는 일이었나이다. 환란해 북쪽에 모질고 악한 큰 괴수를 섬멸하시어 굴열하가에서 짐승 같은 무리를 소탕하시고 무기를 거두심에 사위와 중하가 함께 편안하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다행히 좋은 시들을 당하여 성대한 일을 기쁘게 들었사오니 자치가 청사에 얽매여 백벽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오매 마음은 단소에 사무쳐 만년의 수를 빚는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하고 또 박물을 올리는 표문에는 군사의 출정이 만전함에 성첩한 소식이 사방에 퍼지니 기뻐 뛰노는 소리가 구주에 떠들썩하오며 나아가 할애하면 천하가 다 갔습니다. 삼가 누른 세모시 20필, 흰 세모시 50필, 금은 세마포 50필, 인산 100건, 잔 300건, 잡생마 20필을 갖추었는데 위의 물건들이 궁벽한 벽지에서 생산되었고 양장이 제작한 것이 아니오나 중심에서 나오는 정성임을 살펴서 위에 올리는 의례를 용납하소서라고 하였다. 전문에는 높이 저 위에 거하여 참으로 민정을 위로하시며 크게 큰 계획을 도와 주한 무리들을 물리쳐 평정하고 이를 널리 고하니 모두들을 기뻐하나이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조그만 못된 오랑캐가 저 거친 변방에 있어서 깊은 은혜를 저버리고 변경을 침략하여 감히 사시의 소행을 부리니 실로 신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바이라 마땅히 육사를 정돈하여 구벌의 위험을 베푼 것이었나이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태자 전하는 성품이 영명하시고 자질이 인지를 겸전하시며 삼선을 잘 갖추어 성훈을 이어받들매 어김이 없고 만기를 처결함에 참여하여 요분을 쓸어 없애시니 의기는 포악을 제거하는데 돈독하고 마음은 살리기를 좋아하는데 독실하시니 무릎 보고 들으며 매우 모두 기뻐 춤을 추었나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들이 성대를 만나서 개선하심을 듣고도 할애하러 나아가는 반열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다만 강령학식을 축소하는 마음만 간절합니다. 흰 세무시 20필, 금은 세마포 20필, 인삼 50금, 잡생마 4필 등 위의 물건을 삼가 전에 따라 올립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2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굶주린 지역에 곡식을 옮겨 이익을 보려는 자를 엄단하라는 정교를 내리다. 호조에 전교하기를 함길도 사람으로 벼슬하는 사람이 농장에서 나는 미국으로 그 도를 바치고 그 도에 바치고 경기도 각 고을에서 미국을 바꾸자 하는 사람은 잠정적으로 그 소원대로 허락하되 그리함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일절 금지하라 하였다. 처음에 함길도 감찰사 이숙묘가 북청의 미국을 옮겨다가 남도에 굶주린 사람을 진율하기를 청함으로 임금이 대신에게 물으니 이원과 최윤덕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남도의 곡식을 북청으로 보낸 것은 변방의 군량을 준비한 것인데 이제 도리어 북청의 곡식을 남도로 옮겼다가 만약 변방에 경보가 있게 되면 장차 어찌하오리까. 근래 변방 고을의 곡식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장사치가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 때문이오니 이제 아직 그 도의 출신 조관의 농장의 미국을 임의로 팔고 사도록 허락하는 것이 그의 권위에 합할까 합니다. 하므로 이 명령이 있은 것이었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2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중앙부처 녹사의 인원을 조정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전에 재용감 녹관의 채아직을 폐지하였으므로 지인과 녹사의 관직을 줄 곳이 없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의정부와 녹사는 마땅히 방지인 등 녹관 7품 한 사람과 8품 한 사람으로 차정하고 예빈 직장과 사원 부직장과 가각고의 녹사는 7품 한 사람 8품 한 사람을 쓰고 사제 직장은 경시의 녹사로 보충하여 차정하려 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채아직은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해서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이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21일 갑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황해도 역참 행정에 대해 아뢰다. 황해도의 참노는 왕래가 빈번하여 말이 여유고 약해지오니 이후로는 북경에 가는 사신 행차에 급한 임무를 띠고 가는 것 외에는 수레를 써서 운반하게 할까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2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헌능 길가에 밟힌 곡식 보상 문제에 대해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헌능 길가에 밟아서 손해를 입은 밭은 한 짐되는 땅에 콩 서대씩 물어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건 너무 적지 않느냐. 한 짐에서 서대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하니 좌우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조세를 받는 숫자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실전 한 짐에서 소출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가 하니 좌우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조세법은 철법이라 소출의 10분의 1을 취하는 것인즉 한 짐에서 소출하는 서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번에 길을 닦을 때 밭에서 모두 푸른 싹이 있으므로 손실을 분간할 수는 없으나 매 한 짐에서 실수를 서말로 쳐서 그 절반인 한 말 닷대를 주라고 하였다. 철법은 10분의 1을 징수하는 세법이다. 멋있어. 세종대왕 멋있어.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22일 을래 두 번째 기사. 전내의 불사를 기도만 하고 불경을 외지 말게 하다. 우대현 조수로가 성비의 말로서 계하기를 전내에 퇴락한 곳을 이미 다 수리하였으니 중으로 하여금 경을 외고 사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여자의 말을 마땅히 들어줄 것이나 불사를 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작정한 나라법이 있으며 또 근일의 유정현이 불사를 통절히 금지하도록 청한 것이 있으니 다만 기도만 하고 불경은 외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20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유회지 회령포에 비변책을 세우다. 전라도 수군 도안무처치사가 본령의 병선과 병선 두 척과 좌우도의 병선 각 한 척씩으로 유회지인 회령포에 세워두어서 뜻밖에 일어난 사변에 대비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칠록 18권 세종 4년 11월 2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굶주리는 백성이 51인에게 저고리 한 벌씩을 하사하다. 진제소에 굶주리고 옷이 없는 백성 51인에게 저고리를 각 한 벌씩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22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비로소 경연에 나아가다.
대원 한 사람과 경영관 두 사람이 들어와서 모셨다. 처음에 임금이 경복궁에 있으면서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거상 중이므로 오랫동안 경연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만약 후세에 이것을 보아 법으로 삼아 어린 임금이 즉위하는 경우에는 3년 내 상대를 마치도록 그를 잊지 않는다면 그 패단이 어찌 적다고 하겠느냐. 어제 비록 형사라도 역시 부득이 청단하는 터이므로 더구나 그를 잃는 일이겠느냐. 내가 장차 경연을 열겠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22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환관 이용년의 직첩을 빼앗고 군역을 정하다. 이용년이 오품으로서 은띠를 띠고 있으므로 그 직첩을 빼앗고 군역으로 정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먼저 기순한 보고금에게 무명과 종이를 더 주다. 올량합의 보고금 등이 돌아오니 상내로 주는 것 외에 무명과 종이를 더 주었다. 그가 먼저 머리로 기순한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지신사 김익정에게 술과 과실을 내려 그 아비를 전송하게 하다. 앞서 익정의 아버지가 전의에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을 보려고 서울에 왔다가 돌아가므로 임금이 이를 내려준 것이었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양령을 탄핵하다. 임금이 지신사 김익정을 시켜 계유하기를 풍문의 일은 들어 다스릴 수 없거늘 하물며 나의 형제 사이에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땅히 그대들에게 죄를 주어야 할 것이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군적에 오르지 않은 죄인 화척을 검찰할 방법을 아뢰다. 병조에서 하기를 군적에 오르지 않은 죄인이나 화척들은 검찰할 길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어색한 곳에 모여 살면서 도적질을 몰래 행하고 혹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니 청컨대 각도로 하여금 군적에 오르지 않은 죄인과 화척을 샅샅이 찾아내어 군적에 등록시키고 평민들과 섞어 살면서 농업을 익히게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출생된 자손들을 찾아내 호적에 올리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만약 출입할 일이 있거든 날짜를 한정하여 여행증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변방의 비변책에 대해 병조에 명하다. 병조에서 병조에 명하기를 충청도 전라도 등 수군의 해도의 찰방을 따라 적을 해상에서 쫓은 자는 한 달 동안 휴가를 주라고 하였다. 사직 마변자를 명하여 보내어 올량합을 계유하되 그 중에 경원을 침략하지 않은 자에게는 선언을 내려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본래 지성으로서 기순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은혜와 신의로서 대우하여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이 대하였는데 이제 흉도들이 변경을 침략하였으나 너희들은 모두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진시로 칭찬할 만하다. 일기가 추움으로 너에게 수를 내리노니 이를 알라 하고 도적질을 한 사람에게는 다 이르기를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기순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대우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거늘 이제 너희들이 변경을 침략하여 우리들의 변장을 탓하여 말하기를 저희의 친속이 경운에 갔더니 혹은 소주를 억지로 권하여 마시게 하며 혹은 손가락 상한 곳에 약을 붙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하였다고 하나 그러나 손을 대접하느라 술을 권하고 손이 병든 것을 보고 약을 붙여 치료한 것은 모두 주인된 예로서 마땅히 할 바인지 어찌 참으로 죽이려는 뜻이 있었겠느냐. 그리고 또 변장이 혹시나 내 뜻을 알지 않고 너희에게 불의로서 대우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사실을 갖추어 아뢰어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법으로서 처단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들은 그처럼 하지 않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 변경을 침략하였으니 그제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나무라지 않고 아직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니 이후로는 혹시라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가 일본 국왕 사자를 맞이하다. 군사의 호의를 성대히 베풀고 인정전에 나아가 일본 국왕의 사자인 중규주와 태우 사자를 불러보고 부드러운 말로서 그를 위로하며 이르기를 날씨가 추운데 먼 길에 바다를 건너오느라고 매우 수고하였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먼 곳 사람을 넘치는 예로 대접하심이 지극하시니 물길의 어려운 것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규주가 말하기를 중이 전날에 복명사신으로 두 번 왔을 때 상왕께서 친히 보시고 대우가 심히 후하시었기로 중이 이번에 사명을 받던 날에 다시 성룡을 배우게 되리라 생각하와 마음에 스스로 기뻐하고 다행하게 여겼더니 대마도에 이르러 상왕께서 승하하셨다는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역시 친히 보시고 후하게 대접하심을 받사오니 거룩하신 덕을 감사하여 잊기 어렵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나라 사이에 때로 빅문하는 것은 예도인데 근래에 빅문이 오랫동안 골하였으며 내가 심히 서운하게 여겼더니 이제 너희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수호함으로 나도 이를 가상히 여기노라 하였다. 태우의 사자가 말하기를 태우가 나에게 명하되 새로 절을 짓고 대장경을 조선국왕 전하께 청구하고자 하나 그러나 나는 부녀라 이 뜻을 친히 여쭙지 못하다가 지금 구주절도사가 조선국으로 더불어 화호를 통한다 함을 듣고 절도사를 통하여 조선국에 이 뜻을 여쭈라 하였습니다. 하고 또 규주가 또 말하기를 대마도 종정무의 아내가 소승에게 이르기를 그년에 남편이 죽었을 때 전하께서 죄를 내리시고 부위까지 주시니 첩이 은덕을 감사하여 맞이 안싸우며 이제 들으니 상왕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하오니 슬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첩은 여자라 능히 스스로 아릴 수 없다가 이제 본국 사신을 통하여 이문의 말씀을 드리었고 부위를 올립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 뜻을 전하여 아뢰나이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다시 보리라 하고 조계청에서 대접하라고 명하였다. 성룡은 태종을 말한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죄수들을 무율하도록 전지하다. 중앙과 지방의 죄수를 오랫동안 가두어둠으로 굶주리고 추움을 면하지 못하여 혹은 운명하기에 이르니 가벼운 죄는 즉시 결단하여 내보내고 중한 죄도 역시 구휼을 베풀어 굶주리고 어느 데에 이르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7일은 경진 첫 번째 기사. 이명덕을 인견하다. 이명경이 배사하니 임금이 편전에서 불러 명하기를 경이 거도에 가거든 한 백성이라도 굶주려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병이 나은 유산울에게 음식 대접을 명하다. 임금이 배우니 유산울이 대궐에 나아가 임금께 배우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병이 나아서 오니 기쁘다 하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1월 2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전 판한성부사 최용소의 졸기. 용소는 광하 사람이 처음에 의령의 능지기에 임명되었다가 여러 번 벼슬을 옮겨 감찰 규정에 이르러 계림 판관을 제수하였다. 사람됨이 청렴하고 근신하고 간계하여 치정이 여러 고을에 우수하였다. 나승 등 관군 만호를 지나 공조전서로 전직되었다가 조선 태조 2년에 명을 받아 구주조조사 원효전에게 보빙사로 가서 사로잡혀간 남녀 500여 인구를 찾아서 돌아왔다. 7년에 강원도 도관찰사에 임명되고 성령부 윤, 개성부 유후를 영임하였다. 태종 13년에 풍계가 자헌으로 올라가 형조판서에 임명되고 공조판서로 옮겼다가 판은 성부사로 천직되었고 이에 이르러 죽으니 조회를 3일 동안 정지하고 제정이라고 시호를 내리니 40가짐의 엄정함이 제2요 청백하고 절개를 지킴이 정이다. 이름은 아들은 최세렴과 최세창 둘이 있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2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혼자 사는 맹인 여자들이 저화로 환자 갚기를 청하다. 서울 안에 맹인으로 혼자 사는 여자 29인이 북을 치고 호소하기를 일찍이 환자를 받아 먹었으나 가난한 탓으로 술을 채워 바치지 못하겠사오니 저화로서 대신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호조에 명하여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3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망골례를 행하고 할애하다. 동지절임으로 백간이 조복을 입고 북경을 향하여 망골례를 행하고 본조의 할애는 정지하였다. 의정부에서 백간을 거두고 수박을 바치고 각도에서 모두 전을 올려 할애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1월 3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가다. 세종시로 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3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농사에 실패한 자의 세금을 경감을 명하다. 교지하기를 농사를 실패한 각도의 인민이 실제로 50짐 이하를 경작하면 구워준 것을 재촉하여 받지 말게 하고 강원도의 영서 인민은 실제 50짐 이하의 땅뿐이면 밭세를 거두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월 1월 3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원숙이 양념과 통한 김한노를 탄핵하다. 신하의 죄는 불충한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고 임금의 권세는 상불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김한노는 본디 조그만 공로도 없고 또 밝은 지식도 없이 요행이 태종전하께 연줄이 닿아서 벼슬이 일품에까지 이르렀으나 일찍이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은근히 그 아내로 하여금 몰래 양령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뜻을 맞추고 깨어서 드디어 양령으로 하여금 방종하고 법도에 벗어나게 하였으며 태종께서 물으실 때도 또한 실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가 음흉하고 간악하여 불충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온 나라의 시민들이 모두 마음을 썩히며 한노에게 법으로 처단하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태종전하께서 특별히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심덕으로 참아 죽이지 아니하고 다만 외방으로 귀양 보내셨을 뿐이오며 전하께서도 또한 우회의 정리로 양령의 뜻에 굽혀 쫓으시어 다시 한노를 죽산에 옮겨 두어 양령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게 하고 그 전대로 처자들로 하여금 서로 통하게 하셨기에 신등이 소를 갖추어 아래고 두세 번 그를 내쫓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연호하시지 않으심으로 신등은 다시 좁은 소견으로서 임금의 위험을 우러러 진시로 황공하오나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한노의 사람된 품이 본래 의리를 알미 없고 한갓 음흉한 깨만 품어 있어 양령이 동궁에 있을 때 태종께서 금방 하시는 때에도 오히려 그의 뜻을 은근히 맞추어 가며 죄가를 길러 왔사온데 하물며 지금은 양령이 종사에 죄를 짓고도 금방의 엄함이 없고 한노는 밖에 있어 서로도 없는 형세에 있음에야 어떠하겠습니까? 한노가 죄를 얻어 앙앙한 마음과 양령이 빗나가고 그 쓰름을 고치지 않는 현상은 진실로 변론을 기다리지 않아도 명백합니다. 앙앙하는 마음과 그 삐뚤어 거스르는 뜻이 서로 합하여 얽히면 어찌 벌과 전갈에 쏘는 독이 없겠습니까? 한노와 양령은 전하께서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지 않고 틈을 타서 반역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홀로 신들이 의심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시민이 함께 의심하는 바입니다. 근자의 강금이 말하기를 한노가 친히 병선을 거느리고 바로 야인에게 가서 재물을 풀어주고 군사를 청하여 본국을 해치고자 한다고 하여 여러 사람의 청문을 현혹시키며 북쪽 변방에서 헌단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오니 이런 비록 근거가 없사오나 실상은 한노를 의심할 만한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노를 먼지방으로 물리쳐서 환란이 발생할 계제를 방비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앞서 백성 강금이란 자가 경성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말하기를 김한노가 화물을 많이 싸가지고 친히 병선을 거느리고 곧 야인 속에 이르러 군사를 청하여 경성 등지를 습격하여 빼앗아 북쪽 변방으로 하여금 널떠 일어나게 하려 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1월 30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올린 양령을 탄핵하는 상소문. 양령대군이 군부에서 죄를 얻어 스스로 종사에 끊겼는데 태종께서 보존하게 하고자 하시어 밖에 내보내어 두시고 전하께서도 또한 우예가 돈독하시어 은혜로서 어루만지시고 성심으로서 접대하시어 음식과 의감과 받듦의
받든가 재택 노비의 공급이 구비하지 않음이 없어싸우니 이제를 위함으로는 그가 마땅히 더욱 경계하고 조심하여 위로 두 임금의 지극한 은혜를 본받아 그 몸을 길이 보존할 것이옵거늘 뜻밖의 지난가 아래 감히 사설의 분노로서 갑자기 그를 올려 불경한 말을 내어 신하의 도리를 전혀 잃고 스스로 그 죄를 범하였건만 오히려 죄책이 없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싸우니 신들은 깊이 섭섭함이 있습니다. 신들이 거기 생각하옵기를 말은 마음의 나타남이오니 반드시 불경한 마음이 속에 쌓인 후에야 불경한 말이 밖에 나오게 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유사에게 내려 그 사유를 국문하고 그 죄를 밝게 다스리도록 하시면 종사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2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유승이 규성 분야에서 나와 하늘가로 들어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2월 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2월 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진제소를 설치하게 하고 농사를 그르친 고을에 명하여 모두 진제소를 설치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2월 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경성절제사 홍상직을 귀양 보내다. 상직은 야인이 장차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와서 목책을 보호하라고 하였으나 백성들이 즐겨 좋지 아니하므로 상직이 사람을 시켜 그들의 집을 불질러 태웠으며 또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남도의 병선이 와서 습격할 것이라고 하니 상직이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니 백성과 서리들이 소동하였던 것이다. 상직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니 상직은 제조 유정현이 밭을 받을 때 뇌물을 주기를 요구하여 옥으로 보냈다고 하므로 사무부에 다시 신문하니 차명에 해당하므로 무고죄로 사형을 감하고 귀양 보내었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2월 1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대사원 원숙 등이 양령을 탄핵하다. 궁정에 엎드려 청하기를 신들이 두 번이나 소를 올려 양령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되 윤호를 얻지 못하고 또 김한노를 먼 곳에 안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역시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이 아랫바는 실로 대체에 관계되오니 원컨대 세 번 생각하기 싫으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노를 기내에 두는 것은 태종의 명령이시니 어찌 고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2월 1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갑사 내금위의 휴가 기간이 지난 자는 종가 계위율로 논죄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3군의 갑사와 내금위가 휴가를 청하여 기한이 지난 자는 이제부터는 종가 계위율로 논죄할까 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2월 1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국문을 출입하는 자의 신부 감찰 조목을 정하여 아래다. 예조와 병조에서 국문을 출입하는 사람의 신부를 검찰하는 조관을 아래와 같이 아래였다. 1. 갑사와 대장 대부의 신부는 그의 관직과 성명을 적는다. 1. 권내에 차비가 있는 남녀의 신부는 차비라고 적는다. 1. 본국의 노비의 신부는 본국 노비라고 적는다. 1. 나인의 가속의 신부는 나인 가속이라고 적는다. 1. 각사의 이전과 권지, 직장, 여러 인원의 신부는 그 아문의 이호를 적는다. 1. 동서 각품의 건수의 신부는 모관 건수라고 적는다. 1. 전함 이품 이상의 건수는 모관성 건수라고 적고 현직이 있고 전함이 3, 4품의 건수는 모직 성명 건수라고 적는다. 1. 입직하는 대소 인원 중에는 건수가 없는 5, 6품 이하의 2부 자리 가지고 오는 종의 신부는 모직 성명 포개노라고 적고 건수가 있는 4품 이상의 2부 자리 종은 따로 신부를 주지 않는다. 1. 각 관사의 사령의 신부는 모사사령이라고 적는다. 1. 한부는 한부라고 적는데 그 한부를 받을 자는 병조에 나아가서 아래에 받고 사무를 마치면 곧 도로 바치되 즉시 돌려 바치지 않으면 병조에서 이를 살펴 다스린다. 1. 골문을 출입하는 각 사람의 신부는 각 문을 나누어 지키는 호군과 갑사 방패가 고찰한다. 1. 무릇 신부를 사사로이 받고 사사로이 빌린 자, 고의로 훼손하거나 잘못하여 훼손시킨 자, 잃어버리는 자,
지 아니할 처소에 마구 다니는 자는 병조와 집무소에서 이를 고찰하여 형조에 넘기어 형률에 따라 논제할 것이다. 1. 전함 2품 이상의 제배된 자와 전함 3, 4품에 명관된 자가 일찍이 신부를 받았거든 변조에 돌려보낼 것이다. 1. 각 조에서 그 조와 소속 각사의 사무가 번잡한 가를 간단하게 헤아려 마땅히 신부를 받아야 할 사람의 수요를 병조의 공문으로 보낼 것이다. 1. 각사의 이전과 권지 직장의 여러 인원과 사령의 신도는 각기 그 관원이 감봉하여 간수해 두었다가 대궐에 들어갈 때 나눠준다. 이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2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2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육조 당상관이 양녕과 김한로를 탄핵하다. 대궐에 나아가 개하기를 근일의 대간이 양녕과 김한로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심을 얻지 못하였는 바 이는 실로 종사의 큰 계책이오니 그 청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골육의 지친이니 어찌 차마 이를 버릴 수 있으며 부왕의 명령이시니 어찌 차마 이를 고칠 수 있으랴.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2일 개유 을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봉족을 지급하는 문제를 아뢰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송육전 1관의 갑사가 경작하는 2, 3개월 이하는 봉족 2호를 주고 4, 5개월 이하는 봉족 1호를 주고 6, 7개월 이하는 봉족을 주지 않으며 여러 관사의 이전 대장 대부 정리 도부 외에 공사를 지키는 벌리군 속모치 취라치의 유는 1, 2개월 이하는 봉족 1호를 주고 3, 4개월 이상은 봉족을 주지 아니할 것이오니 이후로는 각 고을 수령이 봉족을 정하여 줄 때 반드시 그 경작지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교령대로 정하여 주되 정한 수령 외에 더 받는 자는 들어주내어 군에 채워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무리들이 자기가 사는 고을에 경작하는 땅이 많아서 봉족을 받지 못하는 자가 혹시 다른 고을에 속여서 봉족을 받게 되면 빈고할 길이 없사오니 이후로는 봉족을 다른 고을에서 받고자 하는 자는 일체 금지할까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2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숙직하는 지침을 아뢰다. 금은 포백 전곡을 맡은 여러 관사에서 여러 번 도적을 맞은 일이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상직하는 관리가 수직하는 자로 하여금 방울을 흔들며 순경을 돌게 하고 조석으로 봉표를 살펴보고 출납할 때는 창고 안에 드나드는 자는 관리가 곧 몸을 수색하게 하여 이를 영구히 일정한 법식으로 삼고 관리가 법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죄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2일 을이후 다섯 번째 기사 잔을 보충하여 바치지 말게 하다. 이에 앞서 모든 공급에 있어 이미 잔을 마련하여 바치고 남아서 쓰지 않은 것을 잔을 만드는 사람에게 스스로 쓰게 하고 다음엔 본색으로 채워 넣게 했었는데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는 보충하여 바치지 말게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1일 을이후 여섯 번째 기사 신문하고 공사를 받는 법식과 절차를 의논하다. 의금부 도제조 유정현 등이 개하기를 건일의 헌부에서 홍상직의 일로 부의 진무지사 도사를 불러놓고 지평 이상의 모두 교위에 걸터 앉아서 말을 들으면서 공사를 받아 싸우니 이는 왕지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일반 송자의 예로 대우했사오며 더구나 본부의 관리를 헌부에서 마음대로 불러내는 것은 실로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헌부의 잘못이다. 내가 장차 그러한 까닭을 물어보겠다 하고 장령 황보인을 불러 물으니 이니 대답하기를 산품은 대청 앞 텐마루에서 사품이하는 뜰 아래에서 공사를 받는 것이 본부의 전례이오나 신들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는 대청 위에서 지사 이하의 관원은 대청 앞 텐마루에서 공사를 받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죄가 있다면 공사를 갖추어 아래의 교지를 받는 것이 옳을 것이니 법을 집행하는 것
관리로서 교지를 봉행하지 않고 삼사품의 조관을 대청 앞에 꿇어앉히고 지편까지 모두 걸터 앉아서 공사를 받는 것은 그런 일이니 이후로는 혹시라도 이와 같이 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일 3일 병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일 3일 병술 두번째 기사 각도 관찰사에게 굶주리는 백성의 수를 파악하고 보고하게 하다. 가축 기록하여 아래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2월 4일 정해 첫번째 기사 유정현이 양녕과 김한로의 일을 아래다. 대간이 아랜 바 김한로를 먼 곳에 보내 두자는 일은 곧 양녕과 한로에게 큰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에 서로 가까운 곳에 있다가 변고가 생겨 이미 나타나게 된다면 전하께서 비록 은혜로서 대의를 덮어 가리우고자 하시더라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제3구지 청하니 임금이 마지 못하여 그대로 쫓기로 하고 이나에 말하기를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하기를 한로가 매를 쓰고자 청한다 하니 매는 놀이로 쓰는 것인즉 죄를 범하고 반성하며 근신한 사람이 할 바가 아니다. 이것으로서 이 한로가 저희의 허물을 깨달아 굽히지 않으면 알만하다. 그러나 먼 곳에 보내둘 수는 없으니 3, 4일 노정되는 곳에 있을 만한 곳을 가려 아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몇 해 내려오며 흉년이 더니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는 완만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곡식을 옮겨서 이들을 구제하고자 하나 농사일이 한창인데 백성들이 역시 모두 심히 굶주려서 운반할 힘이 없는데 매일 이 일을 아뢰는 적에는 흉년에 관한 정사를 제1로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2월 4일 정해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2월 4일 정해 세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양녕을 탄핵하는 소를 올리다. 신들이 양녕대군이 이제의 죄를 들어 소로 갖추어 아뢰었으나 윤호하심을 얻지 못하여 두렵고 황송하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거기 생각하옵건대 예로부터 임금이 인륜의 병구를 당하면 반드시 은혜와 의리를 겸하여 다 한 후에 처단함이 그 도리에 맞아서 뒷세상에 모범이 되었거늘 이제 쟤는 대군으로 작을 주고 전택을 주며 거처와 노복이며 살찌고 맛있는 음식과 가볍고 따뜻한 의복이 뜻에 부족함이 없으니 전하에 우애하시는 은혜는 지극하고 극진하셨건만 그럼에도 거룩하신 은혜를 못 받지 아니하여 일찍이 경계하고 깨우치는 일이 없이 외인에게 일을 시키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하고 분연히 글을 올려 신하의 도리를 전혀 잃었으니 이는 곧 금제함이 부족하였고 방한함이 엄하지 못하였던 탓입니다. 신들이 되풀이하여 생각하옵건대 제의 광망한 바는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온즉 만약 앞으로 더욱 방종하여 도리에 어긋남이 오는 날과 같을 뿐만 아니면 전하께서는 장차 어찌하시려 하십니까? 이것이 신들이 마음에 걸려 놓이지 않는 바입니다. 이를 용서하고 묻지 않는다면 대의에 상함이 있을 것이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일체 전일의 상소로 아랜 바와 같이 하옵소서 하니 이를 머물러 두고 답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2월 4일 정해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일본에 보내는 회례사 일에 대해 아래다. 일본에 보내는 회례사는 도상에서는 흰색의 관복을 입되 가서 그 나라 국왕을 볼 때는 길복을 입게 할까 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지 않다. 황제의 처소에는 길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겠지만 이웃나라에서는 소복을 벗을 수가 없다. 고래에 이르기를 군자는 공문에서 최복을 벗지 않으며 부득이하여 벗더라도 관은 벗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예조는 삼위 이전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일 4일 정해 다섯번째 기사 천해져가는 저화에 대해 논하다. 문길보라는 사람이 배 두 피로서 산호 원래의 말을 바꾸었으므로 저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산을 정몰하고 그의 나이가 늙었으므로 도죄는 수속하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저화가 날로 천하여 그 값이 쌀 한 대까지
한 대에서 석장까지 이르게 되므로 조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물건으로서 무역하는 자는 그 가산을 정몰하였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는 대개가 외방의 굶고 헐벗은 사람뿐이고 부상대고들은 죄에 걸리는 사람이 없으며 저화가 천하기는 그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전을 쓰자는 의논이 이로부터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부터 포패를 썼었는데 진산부원군 하윤이 의논을 드리기를 국가에서 백성에게 쓰는 것은 저화로 하고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것은 미국으로 하면 나라는 부할 수 있으며 흉년이 들더라도 저화를 거두고 창고를 풀어 곡식을 풀어주며 풍년이 들거든 저화를 헤쳐내어주고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면 관과 민이 함께 편할 것입니다 하며 태종이 그대로 쫓아 이에 저화법을 마련하였더니 이때 와서는 관과 민이 모두 이로운 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나 태종이 만들어 놓은 법이란 이유로 감히 갑자기 고치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일 4일 정해 6번째 기사 호조에서 공마와 마료를 감하기를 청하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각 올해 나누어 기르는 공마와 각도 절제사와 군관의 마료를 감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0일 5일 무자한 첫번째 기사 경상도 영천의 지진이 일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5일 무자한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5일 무자한 세번째 기사 성균관의 선비와 입직군사들에게 수를 내리다. 성균관과 사부 학당의 여러 선비와 입직한 군사와 여러 곳에 부역하는 장인과 군인에게 수를 내렸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5일 무자한 네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가 향시의 원래 정원대로 복귀를 청하다. 개하기를 앞서 본도는 땅이 궁벽하고 사람이 없어 문과와 생원의 향시의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아 각각 그 수를 감하였으나 이제 교도를 널리 보내어 학교를 세우고 방도가 있게 교양하여 인재가 많이 나오니 원컨대 향시 본대에 정한 인수대로 시험 뽑아 뽑기를 청하나이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5일 무자 5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병든 부모가 있던 생원은 원점 없이 과시에 나가도록 청하다. 개하기를 늙고 병든 부모가 있는 생원을 본향의 학장으로 삼아 생도를 교훈하고 겸하여 어버이의 병을 돌보게 하였더니 지금 원점이 없으므로 과시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며 그 정상이 가긍하오니 이 사람들에게는 원점을 논할 것이 없이 과시에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여 그대로 허락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6일 기축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6일 기축 두번째 기사 봉상녹사 윤수부가 탄핵되다. 일찍이 종묘제사에 대축이 되어 신주의 배면을 받들어 주독 안에 모신 일이 있어서 헌부에서 이를 탄핵하여 형률에 따라 곤장 100대를 치고 삼천리에 귀양 보내기를 청하니 명하여 삼천리 밖에 귀양 보내는 것은 감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6일 기축 세번째 기사 호부를 상서사에 두고 출납할 때 아래도록 하다. 명하여 지금부터 호부에 있는 상서사에 두고 병조로 하여금 출납할 때 아래도록 하라고 하였다. 호부는 병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7일 경인 첫번째 기사 행수들이 자년 도숙으로 관직을 떠나게 된다고 말한 자를 국문하게 하다. 행수, 권촌, 이사임, 최유원, 이인보, 성봉조, 이장득 등이 그 자년 도숙으로 관직을 떠나게 된다고 서로 전에 말하여 말이 지신사 김익정에게 미치니 명하여 저희 집에 돌아가 있으라 하고 병조판서 조말생과 우대원 조수로에게 명하여 행수들이 서로 전하여 말한 이유를 묻게 하고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8일 신묘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9일 임진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8권 세종 4년 12월 9일 임진 두번째 기사 강원 황해 평안 함길도의 공무를 감해주다. 교지로 말하기를
강원 황해 평안 함길 내도에 굶주리는 사람이 다른 도보다 배나 되니 앞서 각사의 공무를 감면하여 준 가운데 다 감하여 주지 않은 것은 일체 모두 감면하여 주라고 하였다. 세종시로 18권 세종 4년 10일 계산 첫 번째 기사 윤회 김익정 민의생을 옥에 가두다. 전일에 각전의 행수들의 건무하는 날은 계산하지 않고 구실한 횟수 곧 차년만 쳐서 많은 자는 관직에서 떠나게 하였더니 호강한 자제들은 그 출근을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 익정이 부지런히 출근 시무한 사람에게 벼슬을 시키고자 하여 임금에게 아뢰고 이에 병조에 내려 시행케 하였었다. 행수 이장덕의 집이 익정의 집과 가깝게 있고 차년은 적어도 근무는 많이 하였다. 그리하여 이사임 등이 익정이 장덕을 편드는가 의심하고 모여서 비방하고 또 병조참이 윤회와 지사 민의생 등에게 호소하니 말하기를 이 법은 임금의 뜻으로 나온 것이니 어찌 고칠 수 있으리요 하니 사임 등이 효령대군 이보에게 말하여 임금께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익정에게 행수가 관을 떠나는 예를 물으니 익정이 낯빛을 변하고 말을 잘못 붕괴해하며 말하기를 장덕이 일찍이 신과 더불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장덕을 옥에 내려 공문하니 장덕이 말하기를 일찍이 지신사 김익정에 알렸으며 또 문자를 갖추어 드렸나이다 하거늘 임금이 대언사에 명하여 검열하게 하였더니 장덕이 드린 문자의 그 후면에 익정의 수기가 있었으므로 임금이 이로 말미암아 익정을 정직하지 하게 여기지 않았다. 또 윤회와 민의생은 이 법이 국민 임금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망령된 말을 한 까닭으로 모두 가두게 한 것이다. 장덕은 좌대은 권도의 처형이다. 세종시록 18권 세종 4년 12월 10일 개사 두 번째 개사 거제도에 문무 겸비한 자를 가려 현령으로 삼다. 경상도 관찰사가 개하기를 거제도는 바다 가운데 불쑥 들어가 있어 방어가 심히 기묘한 곳이니 청컨대 제주가 문무 겸전한 사람으로 현령을 삼아 보내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